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사인 코인 파마슈티컬즈 이야기인데요. 최대 1억 4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상당한 규모죠. 이런 자금을 단계별로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확보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계약의 구조,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말 주목할 만한 계약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이 마일스톤 기반 워런트라는 구조,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명확하게 이해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코인파마의 핵심 신약 후보 물질 QRX003 개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특히 그 네서튼 증후군이라고 아직 치료제가 없는 병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희귀 피부 질환이죠. 네, 그 환자분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릴게요.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특정 목표를 달성해야만 다음 투자가 들어온다. 약간 게임에서 퀘스트 깨는 것 같은 느낌?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하십니다. 자, 그럼 이 구조부터 한번 자세히 풀어볼까요? 우선 코인파마라는 회사, 희귀 난치성 질환에 집중하는 곳이죠. 그중에서도 네서튼 증후군 치료제 후보, QRX003, 이게 핵심 파이프라인이고요. 이번에 최대 1억 450만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평가받는 걸까요? 그냥 운영자금 확보, 그 이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QRX1은 현재 승인된 치료법이 전혀 없는 그런 네설튼 증후군 같은 희귀 질환 영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분야는 아시다시피 개발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 파급력은 또 엄청나죠. 이번 자금 조달이 특히 주목받는 건 말씀하신 대로 단순 규모 때문만은 아니에요. 참여한 투자사들을 봐야 합니다. AIG 캐피털 매니지먼트나 솔레우스 캐피털 같은 곳들, 여기가 그냥 일반 투자사가 아니라 헬스케어 분야, 특히 바이오 쪽에 아주 전문적인 기관들이거든요. 아,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군요. 그렇죠. 그런 전문 투자자들이 그것도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 성과랑 연동된 이런 좀 복잡한 구조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시장의 전문가들이 QRX003의 과학적 가치, 그리고 앞으로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초기 3호 발행 가격, 이게 발표 전날 종가보다 더 높게,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이루어졌다는 점. 아, 그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네,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현재 가치보다도 앞으로 달성할 그 마일스톤들,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 상승에 더 큰 기대를 걸고 베팅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그 마일스톤 기반 워런트 구조,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돈을 한 번에 안 받는다고 하셨죠? 네,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보통 투자 유치하면 계약하고 돈이 한 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단계별로 성과를 보여줘야 다음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일단 초기 자금으로 1,650만 달러는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계약 시점에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 최대 8,800만 달러.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건 코엔이 미리 약속된 특정 개발 목표 또는 규제 목표, 이걸 마일스톤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성공적으로 달성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워런트를 행사해서 추가 자금을 넣는 방식입니다. 워런티요? 그건 주식 살 수 있는 권리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이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약속을 지켰구나, 위험이 줄었구나 판단하고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면서 자금을 투입하는 거죠. 아하.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큰 돈을 다 넣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회사 진행 상황 봐가면서 투자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요, 실제 성과를 보여주면서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그냥 자금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마일스톤 달성으로 회사 가치가 올라간 시점에 그걸 반영한 가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처럼 싼 가격의 지분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양쪽의 이해관계를 아주 정교하게 잘 조율한 그런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영리한 방식인데요. 그럼 그 마일스톤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봐야겠네요. 자료 보니까 시리즈 H, I, J, K 이렇게 4단계 워런트가 있던데요. 첫 번째 관문, 시리즈 H 워런트는 어떤 조건을 깨야 하는 건가요? 네, 시리즈 H는 미국 FDA와의 중요한 미팅 결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입 C 미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코에닌이 준비 중인 QRX003의 최종 임상시험, 그러니까 신약 허가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그 피보텔 스터디 있죠. 그 연구 계획에 대해서 FDA가 이대로 진행해도 좋겠다고 동의한다는 공식적인 회의록을 받는 게 조건입니다. 아, 최종 임상 시작 전에 FDA랑 먼저 조율을 하는 거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종 임상시험은 정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해놓고 나중에 FDA가 이건 좀 아는 것 같은데 해버리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완전 허사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규제 당국인 FDA와 계획에 대해 미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나중에 규제 실패 위험을 엄청나게 낮추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2단계를 통과했다는 건 FDA가 일단 코에닌의 기발 방향에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는 첫 번째 중요한 허들이 넘어갔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이야, FDA와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군요. 그걸 넘어서면 다음, 시리즈 I, 이건 이제 진짜 약의 효과를 보여줘야 하는 단계 같네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시리즈 I는 정말 신약 개발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 중 하나랑 바로 연결됩니다. 넷서튼 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QRX003의 핵심 임상시험에서 약효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 전문 용어로는 1차 평가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걸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게 조건입니다. 자료를 보면 단독요법 임상, 그리고 기존 치료법이랑 같이 쓰는 병용요법 임상,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 같아요. 1차 평가 병수, 달성.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약을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좋아졌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약의 효능을 입증하는 거고 신약 허가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죠.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야말로 약의 가치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그 바이오 쪽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데 실제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정말 나아진 건가 싶을 정도로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논란이요. 임상적 의미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의 차이죠. 과거에는 통계적 유의성만 너무 강조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규제 당국이나 의사들 모두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를 주는가, 이 임상적 의미를 같이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1차 평가 변수를 정할 때부터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해요. 코엔의 구체적인 임상 디자인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넷서튼 증후군처럼 환자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병이라면 아마 피부 증상 개선 정도나 가려움증 완화 같은 환자 중심의 지표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런 마일스톤으로 설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도 단순히 통계 숫자뿐만 아니라 임상 결과의 질까지도 중요하게 보고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성공 시에 단독요법이랑 병용요법 데이터 둘 다 확보한다는 것도 나중에 더 넓은 환자군에게 쓰일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임상 성공이라는 큰 산을 넘으면 다음 시리즈 J. 이건 이제 정말 결승선에 가까워지는 느낌인데요. 신약 허가랑 바로 연결되죠. 맞습니다. 시리즈 J 워런트가 행사되려면 FDA로부터 QRX003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신속 승인이든 아니면 정식 승인이든 상관없이요. 모든 연구개발, 임상, 그리고 규제 검토 과정을 다 성공적으로 끝내고 드디어 상업화 단계로 들어서는 걸 의미하죠. 이건 회사가 그냥 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아주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드디어 시장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특히 넷서튼 증후군처럼 아직 치료제가 없고 환자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희귀질환 분야는 FDA에서도 신속심사나 우선심사 같은 제도를 통해서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점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의 워런트네요. 시리즈 K. 여기서는 우선심사 바우처, PRV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건 또 뭔가요? 허가랑은 또 다른 건가요? 네, 여기서 이 딜에 또 다른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PRV,
즉 우선심사 바우처. 이건 FDA가 특정 질환들, 예를 들어 시장성이 낮아서 제약사들이 개발을 꺼리는 희귀 소화질환 같은 것들에 치료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요. 그 약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허가받은 회사에게 주는 일종의 상품권 같은 거예요. 상품권이요?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요? 이 바우처 핵심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회사에 팔 수 있다는 것, 즉 양도 가면성. 다른 하나는 시간 단축 효과. 만약 큐서린이 이 PRV를 받게 되면요. 이걸 꼭 자기들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걸 다른 제약회사, 특히 곧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출시할 예정인 큰 제약회사들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걸 돈 받고 팔 수 있다고요? 왜 사가는 거죠? 이 바우처를 산 회사는요. 자기들이 개발한 다른 신약 있죠. 그 신약에 대한 FDA 심사 기간을 보통 10개월 걸릴 것을 6개월로 약 4개월이나 단축시킬 수 있어요. 와, 4개월 단축? 그게 그렇게 큰 건가요? 네, 신약 시장에서는 몇 개월 먼저 시장에 출시하는 게 수억 달러, 때로는 수십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PRV가 과거 사례들을 보면 보통 1억 달러 안팎, 가끔은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바우처 하나가 1억 달러? 네, 그러니까 코인 입장에서는 이 PRV를 성공적으로 파는 게 추가로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이걸 비희석성 자금 조달이라고 하죠. 엄청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시리즈 K 워런트는 바로 이 PRV를 성공적으로 판매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단계별로 위험과 보상을 아주 정교하게 엮어놨네요. 그럼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투자자들은 코인이 첫째, FDA랑 협의 잘하고 시리즈 H, 둘째, 임상에서 약효 확실히 보여주고 시리즈 I, 셋째, 최종 허가 딱 받고 시리즈 J, 넷째, 그 비싼 PRV까지 잘 팔면 시리즈 K. 이렇게 명확한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하는 거에 베팅하는 거군요. 그리고 단계 통과할수록 위험은 줄어드니까 미리 정해둔 행사 가격도 주당 9달러에서 10달러, 12달러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고요. 9.075, 10.3125, 12.375.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회사의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가치는 올라가니까 그에 맞춰서 워런트 행사 가격도 높아지는 거죠. 이런 구조가 바이오텍 투자에서는 흔한 편인가요? 아니면 코인 사례가 좀 특별한 건가요? 이런 마일스톤 기반의 단계적 투자가 아주 드문 건 아니에요. 특히 임상 단계에 있는 회사들 자금 조달할 때 종종 쓰입니다. 그런데 코인의 경우처럼 FDA 미팅 결과, 임상 데이터 발표 시점, 최종 허가 시점, 심지어 PRV 판매까지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아주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마일스톤과 연계된 워런트 구조는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투자자들이 단순히 돈만 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핵심 가치가 언제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고 그 과정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성과를 보면서 위험 관리하며 투자할 수 있고, 코인 입장에서는 각 단계 성공을 통해 높아진 기업 가치를 반영해서 후속 자금을 리치하니까 초기에 지분이 너무 많이 희석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서로 윈윈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면서도 영리해 보이는 투자 구조. 이게 코인이란 회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좀 더 들여다보죠. 일단은 회사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거겠죠. 네,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째,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재무적인 안정성입니다. 만약에 모든 워런트가 계획대로 다 행사된다면 확보되는 총자금이 회사가 최소 2027년까지는 운영될 수 있는 충분한 현금, 소위 말하는 캐시런웨이를 제공해줘요. 2027년까지요? 와, 꽤 기네요. 그렇죠. 임상 단계 바이오텍한테 이 런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길어야 단기적인 자금 조달 압박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QRX003 임상 끝내고 상업화하는 그 핵심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둘째는 돈 이상의 가치인데요. 바로 시장 신뢰도 제고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IGN이나 솔레어스 같은 이름 있는 헬스케어 전문 투자자들이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에도 투자를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QRX003 파이프라인의 과학적 타당성 그리고 상업적 잠재력에 대한 강력한 외부 검증, 밸리데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다른 투자자들이나 파트너들도 얘네 뭔가 있나 본데?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맞습니다.
나중에 혹시 다른 투자 유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약사랑 기술 이전 같은 파트너십 논의를 할 때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죠. 네, 회사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어쩌면 최종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들, 특히 네서툰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분들께는 이번 투자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알게 됐는데 정말 힘든 병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이 모두의 노력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서튼 증후군, 이건 정말 심각한 유전성 피부 질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피부 장벽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서요. 만성적인 피부 염증, 정말 참기 힘든 극심한 가려움증, 그리고 피부를 통한 감염 위험이 매우 높고 영양분 손실로 성장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네,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에도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병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대증요법 외에는 이 병의 근본 원인을 건드리는 승인된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는 실정이에요. 치료제가 아예 없군요. 네. QRX003은 어떤 약이냐면요. 피부에서 단백질을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어요. KLK5 같은 세린 프로테아제 계열 효소인데 이 효소들의 활동을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피부에 발라서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도한 단백질 분해가 네서튼 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거든요. 초기 임상 연구들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좀 나왔었고요. 만약에 QRX003이 앞으로 남은 임상 과정을 성공적으로 다 마치고 최종적으로 FDA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네서튼 증후군 역사상 최초의 질병 조절 치료제, Disease Modifying Therapy, 즉 병의 진행 자체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초의 치료제요? 네, 이건 그냥 뭐 신약 하나가 더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 아무런 치료 옵션 없이 고통받던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번 대규모 자금 조달은 바로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연구 개발 과정을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그 과정을 훨씬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하지만 성공했을 때 그 보상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물론 실패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걸 뚫고 성공한다면 회사도 회사지만 무엇보다 간절한 환자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다신께서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코인 파마세우티컬스가 최대 1억 45만 달러라는 큰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핵심 신약 후보 물질 QRX003의 개발 단계별 성과, 즉 임상이나 규제 관련 마일스톤 달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성과 연동형 투자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이 계약의 핵심에는 마일스톤 기반 워런트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의 위험과 보상을 회사의 실질적인 진척 상황, 예를 들면 FDA와의 주요 미팅 결과라든지 핵심 임상 데이터 발표, 최종 판매 허가, 그리고 심지어 PRB 판매 여부와 아주 긴밀하고 영리하게 연결시킨 구조라는 거고요. 셋째, 이번 자금 조달은 코인에게 아주 중요한 운영 동력을 제공합니다. 모든 워런트가 다 행사된다면 잠재적으로 2027년까지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금 활주로를 확보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QRX003 개발이라는 최우선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름 있는 전문 투자자들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QRX003의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넷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 QRX003이 모든 개발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최종 승인을 받는다면 현재 효과적인 치료법이 전혀 없는 심각한 희귀 유전 질환이죠. 네서튼 증후군 환자들에게 역사상 최초의 승인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투자는 바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인 재정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금 지원을 회사의 과학적, 임상적 목표 달성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이게 불확실성은 높지만 성공하면 대박인 이런 바이오테크 분야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정말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단순히 돈만 대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진짜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강력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분명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회사 경영진이나 연구팀에게는 아주 명확한 목표랑 시간표를 딱 제시해 주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돈이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이라는 이 길고 힘든 과정을 투자자와 회사가 같이 손잡고 헤쳐나가는 약간 파트너십 같은 성격도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십이요? 좋은 표현이네요. 물론 각 마일스톤을 제때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엄청나겠지만 그만큼 또 성공했을 때의 보상도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코에인의 사례처럼 이런 성과와 직접 연동되는 투자 계약 방식이 앞으로 바이오테크 업계에서 더 일반화된다면 과연 이게 기업들이 장기적인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혹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뭔가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단기 마일스톤을 설정하기 쉬운 그런 프로젝트들에 자원이 너무 집중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이고 혁신적이지만 마일스톤 설정은 좀 애매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런 초기 단계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될 가능성은 없을지, 이런 효율성과 혁신성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